경제권 놓고 갈등하는 노년 부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계부를 써온 아내와 평생 돈을 벌어온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야겠어. 은퇴 후 어느 날 남편이 던진 이 한마디가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태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온 아내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반면 남편은 내가 번 돈인데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노년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제권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년의 행복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 부부 경제권 갈등은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노년기 경제권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 존중, 신뢰, 그리고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부부들의 경제 갈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젊은 부부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노년 부부는 이미 정해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이 더욱 신중해야 하고 실수의 여파도 더 큽니다. 더욱이 노년기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경제권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권 문제입니다. 심한 경우 황혼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돈 문제로 헤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권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경제권 요구입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은퇴 후 남편이 갑자기 경제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벌어온 돈이야.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 당신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너무 아껴 쓰기만 하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가계부도 쓰고 시장도 보겠어. 이런 말을 들은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40년 동안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온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아내의 강력한 저항입니다. 40년 동안 가게를 책임져 온 아내는 쉽게 경제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돈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신 월급으로 집도 사고 애들도 키웠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당신은 돈 쓰는 것만 알지 모으는 건 몰라요. 아내에게 경제권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존재감,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은밀한 경제권 다툼입니다.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경제권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몰래 별도 계좌를 만들어 돈을 관리하거나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돈을 다른 곳에 숨겨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킵니다. 네 번째 패턴은 자녀를 끌어들이는 갈등입니다. 경제권 갈등이 심화되면 자녀들까지 끌어들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빠가 갑자기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걱정이야. 엄마가 돈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답답해. 자녀들은 부모님의 갈등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이는 가족 전체의 화목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제권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로 인한 역할 변화입니다. 남편의 은퇴는 부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내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경제권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려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가 아내와의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적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현재 60-70대 부부들은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살림을 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편은 내가 번 돈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아내는 내가 관리해온 집안일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젊은 세대처럼 처음부터 경제권을 공유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년기에 일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 부족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젊은 시절부터 경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그 돈으로 살림을 하는 단순한 역할 분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노년기는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현실과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경제권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권 갈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관계의 파괴입니다. 경제권 갈등은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킵니다. 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투명하지 못한 금전 관리가 이어집니다. 남편이 나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 아내가 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이 쌓이면 부부관계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경제권 갈등은 일상생활 곳곳에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장을 보거나 용돈을 쓸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지출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거 사도 될까? 이 정도 돈 써도 될까?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부 모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권 갈등은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어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권 갈등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현실 인정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괜찮다고 부정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2단계는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의 입장을 보면 평생 가장 역할을 해왔는데 은퇴 후 무력감을 느낌, 자신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음, 가정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찾고 싶음, 경제적 결정에 참여하고 싶음. 아내의 입장을 보면 40년 동안 가게를 책임져온 자부심,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느낌, 경제권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라는 인식. 3단계는 솔직한 대화하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는 자세 갖기. 대화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관리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경제 관리 방향, 각자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절차. 4단계는 새로운 경제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이제 새로운 경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 방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역할 분담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보면 남편 투자, 보험, 큰 지출 계획, 아내 일상 생활비, 식비, 의료비, 공동 월 단위 가계 점검, 중요한 지출 결정. 이 방법의 장점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책임을 한 사람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단계적 이양 시스템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경제권을 이양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3개월 남편이 가계부 작성에 참여. 2단계 3개월 남편이 월 단위 예산 계획에 참여. 3단계 6개월 남편이 일부 지출 관리 담당. 4단계 완전한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세 번째 방안은 투명성 강화 시스템입니다. 경제권을 누가 가지든 상관없이 모든 경제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월 단위 가계 현황 공유, 모든 지출 내역 공개, 중요한 결정 전 반드시 상의, 각자의 용돈 한도 설정. 네 번째 방안은 전문가 도움 활용입니다. 부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사, 가족 치료사, 재정 전문가, 변호사,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씨 부부입니다. 결혼 45년, 남편 73세, 아내 70세. 김 씨 부부는 남편 은퇴 후 2년간 경제권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모든 경제 활동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해결 과정은 이렇습니다. 1. 자녀들의 중재로 가족회의 개최. 2.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3. 전문가 상담 받기. 4. 새로운 역할 분담 시스템 구축.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 투자와 보험 관리, 아내 일상 생활비 관리,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가계 점검 회의. 김 씨 부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부부입니다. 결혼 42년, 남편 69세, 아내 66세. 박 씨 부부는 아내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결 과정은 이렇습니다. 1. 부부 상담 전문가 도움 받기. 2. 각자의 성향과 능력 파악. 3. 점진적 참여 시스템 도입.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 3개월 동안 가계부 작성 참여. 아내 계속 주도적 역할 유지. 중요한 지출은 반드시 상의. 박 씨 부부는 남편이 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경제권 갈등 예방을 위한 조언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대화하기입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장점 인정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장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관리에서도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연한 마음 갖기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노년기 경제권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 존중, 신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가 갈등하느라 정작 중요한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치료사의 조언입니다. 경제권 갈등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권 갈등 해결을 위한 실용적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 앱 활용입니다. 현대적인 가계부 앱을 활용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공동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가계 점검 회의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가계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지출 내역 검토, 이번 달 예산 계획, 중요한 지출 계획 논의, 투자나 저축 계획 점검. 세 번째는 비상금 관리 시스템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유언장 작성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도 경제권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제권 갈등이 심각한 경우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상담받기입니다. 부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시 분리 계좌 운영입니다. 갈등이 심한 경우 임시로 각자의 계좌를 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중재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작정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적 상담입니다. 재산 분할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랑이 이기는 경제권 이야기입니다. 경제권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사랑과 이해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진정 중요한 것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부관계가 경제권 갈등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둘러싼 갈등으로 행복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 화목한 부부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